가해 학생으로 내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폭위를 마치고 나면 2주 정도 뒤에 결과가 통지가 됩니다. 통지서를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1항 제3호 교대봉사 몇 시간 제2호 접촉금지 이런 내용도 있고, 글씨는 읽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내가 불이익을 입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법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가해 학생 선도 조치들이 있어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보복행위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5호 퇴학. 일단 보시다시피 숫자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조치라는 것은 이제 딱 감이 오시죠. 근데 이런 조치들은 딱 하나, 몇 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호들이 같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서면사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면사과가 내려졌다고 하면 일단 가장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면사과 뒤에 며칠까지 서면사과 하라, 이런 날짜도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왜 그 날짜가 쓰여져 있냐면은 내가 처음 발생시킨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그 쓰여있는 날짜까지 내가 서면사과를 잘 한다고 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한번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전까지 내가 서면사과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면사과의 내용은 어떤 걸 적느냐, 이것도 고민하시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학교가 제출한 내용을 점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서면사과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피해 학생들은 서면사과를 받고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반성하는 내용이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금지, 원래는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이렇게 긴데 접촉 금지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랑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단골 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생활하다 보면 피해 학생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때까지 접촉 금지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접촉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학폭위가 열려서 위반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받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조치도 마찬가지로 처음 발생시킨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그리고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한 번에 한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내봉사 조치인데요. 학교에서의 봉사라고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제 체감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일정을 짜서 청소 이런 것들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 서면사과 접촉금지처럼 마찬가지로 처음 발생시킨 학교폭력이고 그 정해진 날짜, 그 날짜까지 교내봉사를 잘 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한 번에 한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회봉사인데요. 사실 사회봉사하면 학교 외부 기관에서 봉사활동해야 되는 조치잖아요. 교내봉사랑 비슷한데 장소만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때부터 생활기록부에 그냥 곧장 기재가 돼버려요. 이렇게 사회봉사,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까지 생기부에 보존이 되게 됩니다. 사실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이 되나 아니면은 졸업하면서 삭제가 되나, 이런 거는 저는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통상 졸업 전에 어떤 학교를 갈지를 결정을 하고 그 졸업 전에 상급 학교로 생활기록부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학생, 고등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사회봉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학생을 선발하는 상급 학교 진학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학폭위에서 사회봉사를 피해야 된다.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일단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5호 특별교육 그리고 17조 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특별교육은 이 5호 특별교육이에요. 5호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까지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인정됐다, 그랬을 때 나오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제 경험상으로는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이런 데서 이제 추후에 예방, 교육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자주 내리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석 정지. 출석 정지부터는 정말 더 심각한 수준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이전의 조치들과 달리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인정 결석, 흔히 이제 무단결석이라고 하는데, 이 무단결석 역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4년 동안 보존이 되니까 중학교 때 받은 조치가 대입까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 출석 정지 조치부터는 정말 높은 수준의 조치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는 조치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학급 교체 조치예요. 학급 교체 조치는 점수 판단상 출석 정지보다 높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은 좀 가해자 학생이 다른 반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출석 정지보다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한 게 이 학급 교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는 잘 내려지지 않는 조치입니다. 아무래도 그 학생의 반이 바뀌다 보니까 환경이 완전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자제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학급 교체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생활기록부 이렇게 떼보시면 아는데, 해당 학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3학년이다 라고 하면 3학년의 학급이 두 줄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이 교체됐구나, 뭔가 특이한데? 라는 점이 바로 드러나게 되죠. 다음으로 전학입니다. 가장 높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내려지는 조치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학을 결정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으시면 이미 전학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교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학교로 전학을 갈지. 이 배정은 조치를 결정한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전학 조치를 받아서 불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미 전학 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불복하더라도 내가 옮겨진 다른 학교에 가서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학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퇴학 조치인데요. 굳이 말 안 해도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인 거 아실 수 있겠죠? 퇴학을 받은 부분은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2호 접촉금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한테는 그 조치랑 별개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조항 13항에 보시면은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은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접촉금지 이상의 학폭에서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학생과 보호자 둘 다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보호자님이 나 바빠가지고 특별교육 안 들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셔서 특별교육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를 받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정보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